세계를 화합시킨 평화의 상징 1988년 서울올림픽 그리고 30년 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 두 대회 모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치러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요. 그런데 이 두 대회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에 기록될 만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래요? 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냉전 시대. 특히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미소 대립은 최악으로 치달았는데요. 그래서 1980년에 개최된 모스크바 세계 스포츠 대회에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60여 개국이 불참을 선언. 맞아. 또 4년 뒤 치러진 1984년 LA 세계 스포츠 대회는 소련을 포함한 동유럽 18개 나라가 불참하며 반쪽짜리 대회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4년 뒤인 1988년 과연 대회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무색하게 무려 159개국이 참가, 당시 세계 스포츠 대회 사상 최대 참가국 수를 기록하며 세계 평화를 한 발짝 앞당긴 제24회 서울 세계 스포츠 대회가 개최가 됐던 겁니다. 정말 사상과 이념을 넘어서서 손에 손잡고였어요. 진짜. 세계 대회만에 뭐 진영과 상관없이 모든 나라가 참여한 대회가 된 거죠. 자, 그리고 30년 뒤 전 세계가 스포츠로 하나가 됐던 평창 동계 스포츠 대회 직전에도 전 세계를 차갑게 얼어붙게 한 또 다른 냉전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2016년도와 2017년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맞아요. 또 미국을 향한 거침없는 도발에 핵 전쟁까지 거론되며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됐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미사일 발사 뉴스를 매일 접했던 것 같아요. 네. 무서웠어요, 정말.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요, 북한이 2018 평창 세계 스포츠 대회 참가를 선언.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에서 진정한 인류의 화합과 세계 평화를 실현하며 당시 대회 슬로건이었던 하나된 열정을 전 세계에 보여준 대회로 기록됐습니다. 야, 근데 두 대회 모두 이제 스포츠 이벤트 이상의 의미가 있었네요. 그죠? 우여곡절도 많았고 의미도 크고. 그래서요, 저는요, 세계 평화의 역사 한 획을 긋 두 세계 스포츠 대회를 잊지 말자라는 의미로 이 성화봉을 21세기 문화재로 추천하려고 합니다. 먼저 1988년 서울 세계 스포츠 대회 성화봉은 8월 23일 그리스에서 채화돼 8월 27일 한국에 무사히 도착. 무려 1,467명의 손을 거치며 4,168km의 거리를 이동했고요. 성화봉송의 마지막 주자는 대한민국 최초의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선수와 아시안게임 육상 금메달 3관왕 임춘혜 선수였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성화봉을 건네받은 최종 점화자는요. 국민대표 3인으로 당시 선마을 선생님 정선남 씨, 마라톤 선수 김원탁 씨, 토녀 무용가 손미정 씨였습니다. 그리고 30년 뒤인 2018년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뜨거운 평화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 세계 스포츠 대회. 평화를 상징한 첫 한국인 성화 봉송 주자, 영원한 캡틴 박지성 선수부터 이야. 박보검, 유재석, 이상화, 차범근 등 연예인, 스포츠 스타, 일반인까지 총 7,500여 명에 의해 성화봉이 운반됐고요. 최종 점화자인 피겨 퀸 김연아 선수의 화려한 피겨 연기 끝에 평창 동계 세계 스포츠 대회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영광이네요, 진짜 와. 1988년 서울 세계 스포츠 대회 성화봉은 현재 수정구 체조 경기장에, 2018년 평창 동계 세계 스포츠 대회 성화봉은 평창 올림픽 기념관에 전시 중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스포츠 축제라고만 생각하면 뭐 그렇게 문화재까지 할 정도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세계의 어떤 그 화합과 평화라는 거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문화재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 세계 스포츠 대회가 열렸던 서울 종합운동장, 이 주 경기장입니다. 이 경기장 역시 21세기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꼭 들르는 명소 있지 않습니까? 맞아. 네, 고대 로마 제국의 상징이자 고대 경기장으로 쓰였던 이 콜로세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지금까지 19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88 서울 세계 스포츠 대회 의미와 우리 스포츠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생각해봤습니다. 88 서울 세계 스포츠 대회는 우리 근현대사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행사였습니다. 그런 만큼 뭐 2000년 후까지 보존될 어떤 의미가 있죠. 있죠. 네.
서울 세계 스포츠 대회의 메인 스타디움 서울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은요. 국제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국내 최고 권위의 건축가 김수근 씨께서 조선 백자의 우아한 곡선미를 따서 설계한 곳인데요. 약 7만 석의 관중석을 자랑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경기장입니다. 특히 한강의 기적을 보여주듯 한강에서 시작된 개회식은요. 성화봉송, 보싸움,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특히 길이 남을 희대 명장면, 굴렁쇠 소년의 퍼포먼스. 그리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에 울려 퍼진 노래. 손의 손잡. 노래도 좋았어요. 야, 저런 거는 진짜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처음 보는 장면이었을 거예요. 국민들에게 큰 자신감을 심어줬죠. 그뿐만 아니라 개최 당시 서울 세계 스포츠 대회는요. 발전한 한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며 가난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탈피했고요. 세계는 서울, 서울은 세계. 이렇게 대회 당시의 표어처럼 대한민국의 다양한 국가들과 교류하며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국제적 도시로서의 도약을 보여준 이 영광스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오랫도록 보존하기 위해 이 서울 종합운동장 이 주 경기장을 21세기 문화재로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대통합시킨 힘. 저는 이 힘의 원동력이 된 이것이야말로 21세기 문화재이자 대한민국의 국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나왔어요, 뭔데 오늘. 그러죠? 자, 이것은 축구자료 수집가인 이재영 씨가 2006년 8월 머나먼 이집트까지 직접 찾아가서요. 한 남성을 만나 간곡하게 설득한 끝에 드디어 한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뭐지? 뭔데 애초에 뺏겼죠? 이것의 정체는 바로 이겁니다. 맞아. 축구공. 아, 이거 2002년 대회 때 쓰던 공식공인데? 그렇죠. 피버노바. 야, 이거 진짜 기억난다. 저 색깔이랑 저 공 모양. 자, 이 공은 전 국민이 뜨겁게 열광했던 2002년 대한민국의 월드컵 4강행을 확정지은 홍명보 선수의 승부차기 공입니다. 홍명보 선수의 이 승부차기 공을 문화재로 지정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바로 대한민국 최초로 4강 진출을 달성. 우리나라를 하나로 통합시킨 힘이자 기적을 이루어낸 대표적인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죠. 2002년 세계축구대회 8강전 우리나라는 무적함 대 스페인과 4강 진출 티켓을 걸고 치열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스코어는 0대0. 결국 남은 것은 승부차기였습니다. 양팀 3명의 키퍼가 똑같이 승부차기에 성공하며 팽팽히 맞선 상황. 그런데 스페인의 네 번째 키커인 호아킨이 날린 슛을 정확히 막아낸 이훈재 골키퍼. 맞고 나서 거미손. 이러고 지나가셨죠. 이를 꽉 물고 나 피종됐던. 대한민국이 4대3으로 앞서는 가운데 이제 대한민국 4강 진출의 운명은 마지막 키커인 홍명보 선수의 발 아래 놓인 공에 달려 있었습니다. 자, 모두의 간절한 바람 속에 홍명보 선수가 찬 골은 슛! 골! 승부는 5대3으로 전 국민이 바라던 4강 진출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 홍명보 선수가 이거 뛰어왔던 기억나시죠? 엄청나게 좋은 머릿결이 이렇게 좌우로 펄럭펄럭했던 기억이 나요. 맞아. 저 공이 한국 축구사 아니 대한민국 역사에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물건이에요. 아니 근데 그 중요한 공이 왜 이집트에 가 있냐고. 자, 경기 종료 때 그라운드에 있던 축구공은요. 주심이 갖는 게 관리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관리예요. 아 관리. 전혀 몰랐네. 훔쳐간 게 아닙니다. 관리예요. 아 난 그 나쁘게 생각했네. 그리고 그게 들고 오는 게 그냥 그게 당연한 에티켓인 거예요. 그래서 2002년 스페인전 주심이었던 이집트 출신의 간두르 심판이 그 공을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축구자료 수집가 이재영 씨는요. 이것이 이집트에 있으면 집안의 영광이 될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가면 한국 축구 100년사의 가장 빛나는 유산이 될 겁니다. 간두르 심판을 어렵게 설득한 끝에 스페인전 승부차기 공을 기증받았습니다. 대단하시다. 기증 증서도 저렇게. 야, 그거를 이거는 기증해 박수 주셨다는 쳐줘야 거잖아. 된다. 네. 이걸 대단합니다. 가져오신 분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그냥 기증해 주신 분도 너무너무 감사하네. 네, 태극기 보이죠? 태권도인가요? 그렇죠?
cherish the moment of earning it. 큰절까지. 큰 절을 올리네요. 한국 문화네요. 운다. 이곳은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아메리카. 최근 미국에서 K스포츠, 이 태권도가 아주 핫하게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태권도가 뭐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저 정도로까지 대세가 된 줄 몰랐어요. 그야말로 산만했던 아이들이 갑자기 90도로 배꼽 인사. 바로 태권도장의 예절 교육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절 교육이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거구나. 게다가 뭐 상대에 대한 존중까지 가르치지 않습니까? 대련할 때도 항상 인사하니까. 그렇죠. 자고로 K 태권도장은 종합 교육회장 아니겠습니까? 이 미국에서는 이 태권도장에서 전문 선생님들을 모시고 수학, 미술, 코딩, 글쓰기까지 라이프롱 에듀케이션, 이 종합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 미국에서는 흔치 않은 이 문화입니다. 이 라이드 서비스, 태권도장 픽업 버스도 운영. 그뿐만 아니라 이 생일 파티, 뭐 할로윈 파티 등도 개최. 미국 아이들의 만족도도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별그램에서 영어로 태권도 트레이닝을 검색하면 무려 약 39만 개의 게시물이 쫙! G사 지도에서 이 뉴욕 태권도를 검색하면 수백 곳의 태권도장이 쫙! 이에 미국에서는 축구, 수영처럼 태권도가 성장기에 거치는 어린이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학교인데요, 그 정도. 그러니까 운동 시켜주지, 공부 시켜주지, 라이드 시켜주지, 예절 교육, 인성 교육까지 하니까 너무 좋죠. 이번엔 한국을 넘어 유럽인들을 아주 꽉 사로잡은 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김민재 나 어제 보고 왔어. 완벽 그 이상. 축구계에서 철벽 수비로 일명 통곡의 벽으로 불리는 괴물 수비수 김민재 선수입니다. 이미 축구계에선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을 이을 차세대 월클로 찜공하고 있는데요. 빠른 속도와 뛰어난 피지컬을 앞세워 상대팀의 패스를 빠르게 차단하고 압박 수비를 펼치는 한편 수비수지만 때론 과감하게 공격에 가담하며 골을 넣기까지. 그래서 골 넣는 수비수로도 불리는 자랑스러운 센터백 김민재 선수는요. 튀르키예 페네르바체 소속 주축 수비수에서 2022년에 이탈리아 명문 구단 나폴리에 이적. 나폴리 출신의 레전드 축구 선수 브루스 콜로티, 또 다른 이탈리아의 축구 레전드 파비오 깐나바로를 비롯해 이탈리아의 전현직 축구 선수들의 극찬이 이어지고 있고요. 나폴리의 감독은 한 경기 직후 김민재가 없었다면 이기지 못했을 것이라며 승리의 공을 그에게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민재 선수는 이탈리아 프로리그 세리에 A에선 디펜딩 챔피언 AC밀란과의 경기 등에서 환상적인 수비로 승리를 견인하며 축구계에서 극찬을 받았고요. 세리에 데뷔 한 달 만에 세리에 A 이달의 선수 후보에 선정된 데 이어 최근 한 축구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평점 7.46으로 유럽 5대 리그 베스트 11에 선정. 축신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 등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이탈리아 리그에서 뽑은 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뽑은 거잖아요. 유럽 전체. 네. 기대가 되는 게 사실 뭐 골도 잘 넣고 네. 수비 일단 뭐 완벽하고 그러니까 몸싸움에서도 지질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그냥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완성형 선수라고 봅니다. 저는. 맞아요. 네. 그리고 별들의 잔치인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K벽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잉글랜드 축구리그 EPL에서 활약하는 리버풀의 득점왕 모하메드 살라, 1억 유로의 사나이 다윈 누네스.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들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렸죠. 그래서 세리에 A에선 저렇게 벽 김민재라고 공식 인정. 무로가 벽인가 보다. 네, 일무로 캔. 그리고 유럽 언론들 역시 그는 마치 하나의 벽 같았다. 몸은 물론 머리와 발까지 김민재는 그의 뒤로 아무것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등등등. 자랑스러운 K벽의 위력을 끊임없이 극찬했습니다. 뭔가 좀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도 또 기대가 되고요. 그죠? 새로운 월드 클래스의 화려한 등장, 유럽 무대를 누비는 그의 황금발을 응원합니다. 인도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겐지스 강에 있는 어마어마한 빨래 전문점 도비가트죠. 이곳에는 5,000명이 넘는 빨래꾼들이 하루 평균 10만 벌을 세탁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10만 벌. 10만 번.
이게 빨면 끝입니까? 널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말려야 되잖아요. 하지만 인도 주부들 사이에서 이제 빨래 걱정은 안녕 외치게 만든 빨래 혁명이 일어났으니 바로 빨래 건조대. 아니, 다른 나라엔 저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마트에서 파는 양쪽으로 벌린 다음에 날개를 펴 올리는 여기다 이제 탁 치고 탁 쳐 올려서 고정을 시키는. 진짜 어느 집에나 다 있을걸요? बार में एक ही जगह पर सुखा सकती हैं। 2010년 인도 홈쇼핑에서 한국 빨래 건조대가 단 일주일 만에 무려 1개월 분량의 빨래 건조대 1,100대가 모두 완판. आपके बच्चे भी खुश और पूरा परिवार डेफिनेटली खुश। 이 역사의 시작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빨래 건조대, 스팀 청소기 등을 판매하는 국내 생활용품 H사. 그러나 중국제 저가가 마구 치고 들어오면서 회사가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결국 벼랑 끝에 서게 되자 H사가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결정한 게 바로 해외 진출.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회의 땅 인도였던 것이죠. 인도는 6월부터 9월까지 계절풍 몬순의 영향으로 여름이 everyday 비. 하지만 빨래는 해야 되고 또 말려야 하지만은 빈부격차가 심한 인도에서 세탁기가 있는 가정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상황을 재빠르게 캐치한 H사는 인도의 날씨부터 패션까지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인도인들이 즐겨 입는 전통 의상 사리는 화려한 보석에 장신구까지 더해지면 그 무게가 무려 4-5kg에 육박. 여기에 빨래를 하면 물을 잔뜩 먹어가지고 무게는 그 이상. 그래서 국내 판매용이 아닌 새롭게 건조대의 지지대와 접지부 부분을 강화했습니다. 또 보통 우리가 쓰는 건조대는 스테인리스 재질이 많은데요. 인도 몬순기 때 제품이 녹이 쓰는 걸 막기 위해서 플라스틱으로 바꿔서 제작을 했습니다. 현지화를 제대로 했네요. 제대로 고민 많이 분석한 했네. 거예요. 정말 디테일하게 분석 잘하셨네. 그렇죠. 세상 듣도 보도 못한 한국의 빨래 건조대로 코리아 매직을 경험한 인도 주부들은요. में आ जाते हैं। 이제 냄새나는 꿉꿉한 옷을 안 입어도 된다니. 비가 오면 빨래 걱정뿐이었는데 이제 빨래 걱정 끝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아, 이게 없으면 정원을 꾸미는 일은 뭐랄까 상상도 못할 것 같군요. 뭐야, 아직도 없는 사람이 있다고. Why not? 미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 강에 한국산 농기구를 사용한 뒤 올라온 후기들입니다. 대체 이 대극찬 아이템이 뭐냐? 미국 정원사들의 마음을 훔친 한류 아이템. 이름도 참 좋고 아름다운 호미. 실제로 미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한국의 전통 농기구라는 설명과 함께 무려 130여 개 업체에서 이 호미를 절찬 판매 중이고요. 대박. 제품명은 역시 Korean 호미. Korean homie. 그런데 소비자들의 반응이 진짜 so 핫합니다. 국내에서는 호미 한 자루에 약 2,000원인데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호미는 약 20에서 30달러, 한화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대박이네.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대부분 품절 임박 스티커가 뚜아! 게다가 판매량이 많은 한 업체의 호미 만족도를 보면 평점 5점 만점에 무려 4.4점. 아마 저 나머지 0.6점도 배송 때문일 겁니다. 그러겠네요. 배송이 좀 늦을 테니까. 제품 때문이 아니라? 네, 여기서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뭐 갑자기 미국에서 호미 열풍이 분 이유가 있겠죠. K농기구 호미의 인기는요. 약 5년 전 너튜브에서 시작됐습니다. 해외의 한 농부가 농기구 호미를 소농장의 잡초 관리에 유용한 농기구로 소개를 한 건데요. 저기는 또 붙였네. 야, 우리나라 같아. 그 뒤에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호기심에 호미를 구매한 건데 왜 미국 주택들은 보통 그 집집마다 마당 앞에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동안은 주로 삽을 사용했는데 너무 크지. 삽은 너무 크잖아요. 그럼. 땅을 파는 범위가 넓은 거예요, 삽으로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정원이 손상되거나 아니면 저 보호해야 되는 식물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호미는 원하는 부분의 땅만 쏙쏙 팔 수 있고 동시에 한쪽 날이 날카로워서 칼처럼 풀을 벨 수도 있으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었던 거죠. Homey, handmade tool, really useful. 미국 정원을 휩쓴 K농기구 호미. 이 기세를 몰아서 농기구 대한류 열풍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고기 구울 때, 캠핑장에 갈 때 없어선 안 될 존재입니다. 바로 휴대용 부탄가스가 있더라.
바로 이 한국산 부탄가스가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 왜요 이게? 아니 딴 나라에 이게 없어요? 부탄가스가 왜 세계를 주저잡아요? 자, 일단 그 위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세계 시장에 나온 휴대용 부탄가스 중 약 80에서 90%가 메이드 인 코리아. 진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무려 부탄가스의 첫 제조국인 일본을 제치고 당당하게 왕좌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누굴 제치는 게 아니라 나머지를 다 합쳐도 우리를 못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되지. 엄청나네요. 압도한 거죠. 한국산 부탄가스가 일본, 중국, 또 동남아를 넘어서 미국, 유럽까지 장악하고 있는 이유. 딴 나라 건 불안해서 못 쓰겠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휴대용 부탄가스는 only made in Korea를 삽니다. 광고를 받나 보다. 그렇습니다. 이 바로 부탄가스의 핵심, 안전성 때문인데요. 한 예로 국내 여러 업체 중에서도 안 터져요. 자, 이 광고로 유명한 D사는요. 부탄가스를 수출하고 있는 국내 5개 회사 중 해외 수출액이 무려 약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수출하는 거죠. 그 이유가 지난 2006년도에 국내 최초, 아니 세계 최초로 폭발하지 않는 부탄가스 방지 기술 CRV 기술을 개발해 발명 특허를 받은 건데요. 어우, 확실하네. 그래서 이 제품이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폭발 사고는 몇 건? 단 0건. 진짜 안전한 거네. 대박이네. 뒤이어서 후발주자인 5사에서도 2016년도에 역시나 세계 최초로 자동으로 가스 유출을 막아주는 TS 밸브를 장착. 여기에 폭발과 화재까지 모두 잡는 제품을 출시했는데요. 자, 이런 기술 개발이 수천 명, 또 수만 명의 생명을 살리는 거고 그럼요. 그런 믿음 때문에 세계 시장을 제패할 수 있었던 겁니다. 대박이다. 아우. 자, 이러니까 부탄가스를 살 때 메이드 인 코리아를 확인하고 그것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 정말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자, 우리 1980년대엔 좋은 밥솥 하면 꼭 일제, 메이드 인 재팬을 높이 쳐주지 않았었습니까? 이제는요, 아닙니다. 밥솥 세대, 아니 국적이 교체가 됐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밥솥 달라 해. 한국 밥솥이 구매 리스트 1순위.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제가 2011년에 중국에서 연수할 때까지만 해도 중국 사람들이 일본 밥솥을 사왔었거든요.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가요? 자, 2000년대 초반 따이공이라고 불리는 중국 보따리 상인들이 한국 밥솥을 사가서 중국에 판매하면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죠. 자, 중국인들이 한국 밥솥에 매료됐던 이유. 당시 중국 로컬 브랜드 전기 밥솥에는요, 보온 기능이 없어서 매끼 밥을 새로 지어야 했었는데요. 아 진짜 그래요? 자, 그런데 한국 전기 압력 밥솥의 보온 기능. 이 신세계를 경험하고 나선 아주 그냥 다른 밥솥엔 눈도 안 돌아갔었던 거죠. 어디 보온 기능이 없어? 그리고 밥이 밥솥에 눌어붙지 않는다 해. 자, 중국인들이 놀란 또 다른 기술. 바로 세계 최고의 코팅력이었습니다. 일단 이 밥솥에 밥이 눌어붙지 않을 뿐더러 그렇죠. 또 끓여도 손상되지 않으니 그야말로 가전, 문화 쇼크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게 중국과 베트남 상류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혼수품. 한국 밥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혼수품까지도. 일본 코끼리 제품 봤듯이 보는 거네요. 정확히. 자, 그리고 그 인기만큼이나 한국 밥솥의 진화와 명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온이나 습도 등 각 나라의 환경을 고려한 제품도 출시하는데요. C사에서 출시한 한 기능성 밥솥은 태국, 베트남 등에서 먹는 이 안남. 이 밥을 지어도 밥알이 안 뭉쳐지면서 차지게 밥을 해줘서요. 동남아시아에서도 믿고 쓰는 한국. 여러 밥솥을 써봤는데 한국 밥솥으로 지금 밥이 제일 맛있어요라고 극찬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라면은 어디에 먹어줘야 더 맛있나요? 양은 냄비. 정확합니다. 라면의 영원한 짝, 바로 양은 냄비. 이걸 설마 해외에서 사간다고 양은 냄비를? 아, 양은 냄비도? 1970, 80년대 식당에서 널리 사용되던 요 양은 냄비. 요즘에는 그 시절 감성을 좋아하는 분들이 애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추억템인 이 빈티지한 이 양은 냄비가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 한류 드라마 열풍 때문인데요. 한국 드라마에서 배우들이 양은 냄비에 라면을 호로록 하는 걸 보고 왜 라면은 저 냄비에 먹는 거죠?
윤두준이 먹던 냄비 찾습니다 하며 한류 팬들이 양은 냄비를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맨날 저런 장면이 나오니까 저 냄비가 뭔가 궁금하긴 했겠네요. 저 냄비도 먹으니까 저기도 먹으면 맛있나 보다 했겠다. 자,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면은요 꼭 사가는 기념품 중 하나가 되었는데요. 특히 이 양은 냄비의 노란 색깔이 황금색을 좋아하는 중국인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 아이고, 저게 또 저격을 했네. 금색이거든요. 그렇지. 자,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A사이트에 일명 코리아 누들팝 어머, 이라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 양은 냄비가 딱 올라와 있는데요. 자, 구매자들의 후기를 살펴보면 한국 드라마 보며 양은 냄비로 먹으니 더 좋아요. 너무 사랑스러운 냄비예요. 라면 맛이 완벽해져요. 라며 칭찬이 촤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우리도 요새는 양은 냄비를 안 먹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 걸 좋아해 준다니까 되게 고맙긴 하다. 이게 드라마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K푸드, 이제 양은 냄비로까지. 이게 K컬처죠. 예. 자, 오늘 양은 냄비에 불닭맛 라면 먹고 갈래요. K-팝과 K-뷰티만큼이나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식. 그래서 이 한식 먹방, 한식 요리 레시피도 큰 인기인데요. 그런데 What is that? 한 한식 방송을 보던 외국인들의 궁금증을 마구마구 증폭시킨 것이 있었으니 바로 한국 돌솥. 전 세계 372만 구독자를 보유한 한식 크리에이터 망치. 그녀가 올린 돌솥 비빔밥 레시피가 큰 화제가 됐습니다. This is earthenware bowl. Sometimes also in stone bowl or earthenware bowl they serve in here. A few minutes later, you will see that like some ticking sound. 그렇지. 아우, 저게 이제 살짝 눌러붙어야지 또. Wow. 저거 외국 사람들 보면 얼마나 신기할까? 지글지글 소리부터 제대로 침샘 자극하는 이 돌솥 비빔밥 영상이 나간 뒤 저 그릇 도대체 어디서 살 수 있죠? 그럴 것 같아.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무려 730만 뷰를 기록했는데요. 놀랍게도 이 영상이 업로드되자 바로 그날 돌솥 판매량이 2배 이상 급등. 이게 사실 한식에 대한 그 궁금증과 호기심이 저렇게 이제 용기로까지 옮겨 붙은 거네요. 실제로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A사이트 오늘 많이 나올 겁니다. 이 A사이트에서 한국 돌솥이 절찬 판매 중입니다. 지난 2018년 A사이트에서 국내 한 돌솥 제품이 무려 13,000개가 판매. 진짜 엄청나구나. 외국인들을 홀릭시킨 한국 돌솥의 매력. 바로 식탁의 혁명 그 자체입니다. 마지막 한 숟가락, 한 포크까지 뜨끈하게 먹을 수 있는 신세계에 푹 빠졌고요. 그리고 A사이트에서 판매량이 가장 많은 국내 한 돌솥 업체의 별점을 보면 5점 만점에 무려 4.3점. 어, 오래 산 물건 중에 최고. 돌솥만 있으면 스튜, 파스타도 no problem. 수백 개의 극찬 후기까지 쫙. 만족받았습니다. 열을 잡아주잖아. 지글지글 뜨끈뜨끈 미국 대륙의 주방에 센세이션을 안겨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돌솥이었습니다. 독일,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인도까지 전 세계를 씹어먹은 한국인 슈퍼스타가 있습니다. 뭐야 한국 노래인데? 전 세계인을 떼창하게 만드는 주인공은 바로 태기 뭐해? 국내 휴대전화 광고로도 친숙한 그녀. 한국이 낳은 국보급 DJ 겸 프로듀서 패기구. 세계를 씹어먹은 패기구의 화려한 커리어. 2018년 영국 최대 인디 음악 시상식 AIM 인디 뮤직 어워즈에서 It Makes You Forget 잊게 한 해로 올해 노래상 수상. 저분 광고에서만 봤는데 되게 자랑스럽네요. 자,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르게 된 거죠? 궁금하죠? 원래는 패션을 전공했던 패기구 씨입니다. 그런데 2009년쯤 우연히 첫사랑 덕분에 클럽 음악에 입문하게 됐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첫사랑보다도 음악과 사랑에 더 빠지게 된 것이죠. 이후에 2014년쯤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위해 독일로 이주한 뒤 매일 클럽에 출석 도장을 찍고 맨 앞줄을 사수. 그렇게 밤을 새워가며 디제잉을 독학하다가 2016년 DJ로서 첫 활동을 시작한 그녀. 그 뒤 한국인 최초의 기록은 모조리 섭렵. 2016년 독일 베르크 하인 클럽에서 한국인 DJ 최초로 공연을 했고요. 그리고 같은 해 영국 불지의 일렉트로닉 전문 레이블 테크니컬러에서 앨범을 발매하기까지. 그리고 탑스타들만 한다는 유럽 투어를 하며
작년 한 해만 무려 200여 건의 공연 무대에 올랐습니다. 대단하다. 잘 나가죠? 오, 엄청나네요. 근데 해외에서도 유명한 DJ 많은데 네네. 이 패기구 이분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그게 뭐 있어요? 뮤직 is 많고 공통어. 패기구의 매력적인 저음 보이스와 함께 감각적인 디제잉으로 그녀만의 오묘한 음악 세계를 구축했고요. 흔한 EDM 대신에 한국어 가사를 마치 추임새처럼 응용까지 한 스페셜. 한국 DJ밖에 못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흥부에서는요. 판소리와 PD 등 한국의 멋과 일렉트로닉 음악을 크로스. 흥부야! 또 2019년 발표한 Starry Night의 뮤직비디오에서도 한국의 강강술래와 태권도를 등장시키는 등 동서양의 화합을 이루며 그녀만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합니다. 패기구의 음악에 빠진 클러버 리스너들은 신선해, 클럽 음악계 센세이션이야, 클럽 음악은 패기구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 라는 반응 일색이었다고 합니다. 세계를 사로잡은 패기구의 패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마블리에서 마블리로 마블맨 된 마동석. 팔뚝 액션 통할까? 자, 여러분. 우리의 마블리가 드디어 마침내 할리우드에 진출했습니다. 박수! 예, 동성마. 그 논의 중이라고 할 때만 해도 사실은 저렇게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다. 뭐 안 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안젤리나 졸리 옆에 서 있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약 합성 느낌도 좀 있고 장난 아닌가. 그 사진을 보면서 이 사람 여기 왜 있지? 어.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좀 신기했어요, 진짜. 이제 마동석 씨의 팔뚝 액션을 전 세계인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인류를 위협하는 악당 타노스와 이에 대적하는 히어로들의 전쟁 인피니티 사가가 장장 11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그 뒤 마블 스튜디오가 인피니티 사가 이후의 이야기를 그린 차기작들의 라인업을 공개했는데요. 그중 바로 세 번째 영화인 이터널스. 자, 이터널스에서 마동석 씨가 맡은 역할은요. 10명의 히어로 중 한 명인 길가메시인데요. 어벤져스에 헐크가 있다면 이터널스에는 길가메시가 있다. 길가메시는 이터널스 멤버 중 가장 강력한 힘과 내구력뿐 아니라 모든 질병에 대한 면역력, 불사, 공중부양 등 아주 막강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히어로인데요. 또 흐뭇한 건 이터널스에서 마동석 씨와 함께 출연할 배우가 누구냐? 전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배우 안젤리나 졸리. 미드 왕좌의 게임으로 이름을 알린 리처드 매든 등 할리우드의 대표 핫한 배우들이 함께 영화에 출연하게 된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안젤리나 졸리 누님과 같이 지구를 지킨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지만 마블 시리즈의 새 시리즈에 마동석 씨가 히어로 중에 한 명이라는 게 참 믿기지가 않아요, 사실. 그리고 마동석 씨가 소감을 밝혔는데요. 말도 안 되는 좋은 일이 생겼고요. 저도 깜짝 놀랐고 제가 뭐 예를 들면 야구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메이저리그에서 불러준 거나 다름없어서 영광스럽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동석 표 길가메시가 어떻게 지구를 지키는지 궁금하시다면 모두의 진실의 밤, 아니 영화로 확인하시죠. 2018년 12월 일본 도쿄 오모테산도에 문을 연 한 매장. 자, 그런데 오픈하기 전부터 이분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한류 스타? 어디까지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일본인들이 이토록 열광하는 것이 뭐냐? 지난 2018년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수출 2위에 빛나는 누구? 귀염뽀짝 대한민국 캐릭터 누님들. 얘네들! 저분들이에요. 요놈들이! 저놈들 쿠션 우리 집에 엄청 많은데. 지난해 12월에 첫 오픈한 깨끼오 친구들 글로벌 매장. 자, 첫날부터 2천여 명이 줄을 서더니 한 달 만에 35만 명이 방문. 한국 캐릭터의 엄청난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자, 그런데요, 이 매장이 더 특별한 이유. 깨끼오 친구들이 다 있는 게 아니라 복숭아 캐릭터만 있는 샵이라는 거죠. 나도 얘 제일 좋아하거든. 제 이게 엉덩이 막 흔드는 거 제일 좋아하거든. 근데 왜 복숭아만 있어? 나는 저기 수염 없는 사자가 더 좋은데. 일본인들이 유독 과일 복숭아를 선호하는 성향을 반영해서요. 아예 복숭아 캐릭터 전용 샵을 낸 겁니다. 저럴 줄 알았어. 쟤는 경쟁력이 있었어, 내가 봤을 때. 굿즈도요. 쿠션, 볼펜, 디퓨저, 에코백까지 초초초초초 인기. 그리고 2017년 태국 방콕에 오픈한 뒤 당당히 방콕 핫플로 자리매김한 라삐 프렌즈숍은요. 대규모 실내 테마파크입니다.
라피 친구들의 인기 캐릭터들로 꾸며진 공간에서 어디서나 후상극 나오는 포토존, 신세계 VR 체험 등 마치 만화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진짜 뿌듯하다. 또 unbelievable. 일본, 태국을 넘어 이젠 아메리카. 어머나. 미국까지 진출. 2018년 7월 뉴욕에 이어 올해 6월 할리우드에 오픈한 라피 프렌즈 매장. 어머. 할리우드점 역시 오픈 전날 저렇게 저녁부터 1000여 명이 줄을 섰고요. 야, 오픈 직후 주말에만 18,000여 명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된다 진짜. 엄청나다. 아 근데 진짜 자랑스럽다. 이렇게 취재하면서 저 사진 자세히 확대해봤는데 네. 한국 교포만 계신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정말 한국 교포는 오히려 몇 명 없네요. 정말 현지 분들이 많이 가시거든요. 대단하다. 대한민국 부심 뿜뿜하게 만든 자랑스러운 K 캐릭터. 앞으로 전 지구를 보시죠. 지난 8월 18일 너튜브에 공개된 이 뮤직비디오. 1,600만 뷰를 돌파하며 세계를 발칵 뒤집고 있습니다. 너무나 깜찍하고 귀여운 어린아이들인데요? 정말 열심히 연구했네. 근데 진짜 고퀄이다. 허허. 그래서 준비해봤어요.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2018 전 세계 K-팝 지도. 태국과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에서는요. 현재 걸그룹 블랙핑크가 선전 중입니다. 인기 요인으로는 동남아권에서는 단순하고 따라 부르기 쉬운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뚜릇뚜릇뚜릇와 같이 재밌는 안무가 취향을 저격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웃나라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동방신기, 소녀시대, 카라와 같은 2세대 아이돌 그룹이 인기였다면 지금은 Dance the Night Away, 바야흐로 트와이스의 시대입니다. 아, 난리예요. 난리예요. 2016년 일본에 본격 데뷔하기도 전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표현한 TT 포즈가 너튜브를 통해 퍼지면서요. 여자 중고생들을 시작으로 일본 열도를 강타. 일본 인기 연예인은 물론이고 우락부락 상남자 그 자체인 럭비 선수들까지 수줍게 TT하는 모습 앙증맞습니다. 다 따라하네. 자, 이렇게 일본 내 TT 신드롬이 세차게 불면서 결국 2017년 트와이스는 강제 데뷔. 그리고 데뷔 직후 한 달 넘게 일본 대중음악 5차트에서 탑5를 유지해 그 저력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도 K-팝을 즐긴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북한도 알 정도면 끝난 거 아닙니까? 사실 그 몰래 듣는다고는 뭐 가끔 얘기가 들렸어요. 그렇죠. 풍문에 의하면 아주 은밀하게 비밀리에 USB를 통해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컴퓨터에 꽂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요. 몇 번 뺐다가 끼우기를 반복하면 거짓말처럼 파일이 딱 생기는 일명 스텔스 USB를 통해서 단속을 피해 G드래곤의 노래를 밀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라는 사회에도 이제 우리 그러게. 그리고 옛날 노래도 아니고 요즘에 핫한 노래들이 참 감사하네요. 예, 암암리에 이렇게 퍼진다는 거죠. 문화의 힘이 대단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화려한 퍼포먼스와 빼어난 가창력으로 국위 선양 중인 K-팝 용사들. 앞으로도 전 세계인들의 눈과 고막을 호강시켜주세요. 수많은 해외 팬을 양성한 K-팝, K-드라마, K-예능까지 전 세계를 씹어먹는 K-컬처. 그런데 이제 한류의 중심은 K-무비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일명 한류들을 직격탄으로 맞은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베트남. 2017년부터 베트남 역대 흥행 영화를 보면요. 부산행을 시작으로 군함도, 신과 함께 등 한국 영화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 베트남에서 그래요? 몰랐죠? 한국 문화에 친숙하고 여러 네. 가지 좋은 일도 많았지만 영화까지 그럴 줄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폭발적인 한국 영화의 인기 반열에 아주 비집고 들어가 올해 3월 역대 베트남 로컬 영화 흥행 탑3에 오른 영화가 화제였습니다. 바로 영화 고고 시스터즈입니다. 써니. 그렇죠. 고고 시스터즈는 2011년 국내 개봉작 써니의 베트남 버전인 리메이크 영화입니다. 그렇구나. 야, 근데 저 영화는 추억이 큰 부분이라 네. 각색을 되게 많이 해야 됐을 것 같아요. 노래도 좀 다르고 막 그럴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네. 먼저 원작을 살리면서도 철저히 현지화했는데요. 원작 써니를 보면 1980년과 현재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데 베트남판 고고 시스터즈에서는 남북 베트남 통일 직전인 1974년과
반미 분위기가 해빙되던 시기인 2000년이 배경입니다. 영화 써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OST, 추억 소환송이었죠. 어마어마했죠. 원작 써니에서는 80년대 올드팝 가요가 향수를 불러일으켰다면 고고 시스터즈에서는 70년대 베트남 히트송들이 삽입이 됐습니다. 유명 음악 프로듀서이자 영화 감독인 응엔 광중은 세련된 편곡으로 젊은 층에게 영화 OST를 어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할리우드 열풍,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에 개봉한 영화 수상한 그녀, 기억나시죠? 욕쟁이 칠순 할머니가 20대 젊은 여성의 모습으로 변한다는 코믹한 설정으로 화제가 된 영화였습니다. 1년 뒤인 2015년, 베트남에선 내가 니 할매다! 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 무려 780억 원 매출을 올리며 초초 대박, 흥행에 성공. 여기엔 베트남인들이 코믹 장르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노래 코드가 잘 맞는 게 인기 요인. 우리 영화에서는 배우 심은경 씨가 7, 80년대 인기 가수였던 고 김정호 씨의 하얀 나비를 아련하게 불렀었는데요. 베트남 영화에서는 국민 배우 겸 가수 미우레 씨가 베트남 국민가요인 내 나이가 어때서를 불러서 큰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참 좋아할 만한 선율 아닙니까? 되게 정말 우리나라 좀 계속 듣고 싶었어, 나 지금. 그러니까 되게 우리나라 스타일이구나. 다운받고 싶어. 네. 자, 이렇게 베트남에서 할리우드 열풍이 불 수 있는 이유는요. 베트남의 6.25 문화, 또 식민지 생활을 통한 한 등의 정서가 한국과 비슷해서 더 친숙하게 받아들이게 된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신기록을 갈아치는 멈추지 않는 신화의 그 자체, BTS. 자, 지난 8월엔 신곡 아이돌의 뮤비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단 24시간 만에 무려 5,626만 뷰를 돌파. 너튜브 24시간 이내 최다 조회수 기록입니다. 진짜 대단하다. 뿐만 아니라 미국 유명 대중음악 차트 비보드, 여기서 지난 5월에 발매한 Love Yourself 전 Tear, 이 앨범이요 당당히 비보드 200 차트에서 1위. 자, 그리고 얼마 전이었죠, 한국 가수 최초 UN 총회 연설에 나서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BTS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수익도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정말로 무궁무진한 BTS의 신화, 어디까지 기록이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앞으로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까지 월드 투어를 벌일 예정이고요. 이미 9월에 LA를 시작으로 월드 투어를 돌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공연인 LA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해외 수많은 팬들이 텐트를 치며 며칠 밤을 새운 가슴 뜨거운 현장. 이거 진짜 웃음밖에 안 나와. 아, 진짜 황당하다. 이게 옛날에 이게 실화냐, 우리나라에 진짜. 막 모라이어 캐리, 마이클 잭슨 오면은 그래. 벌어지는 유키존으로. 그게 그렇게 오래가 아니고 90년대예요. 그러니까. 90년대에 우리나라 그랬었다니까? 이게 이제 우리 애가 저들을 줄 세울 치는 아무도 몰랐던 거죠. 자, 이토록 전 세계가 BTS에 열광하는 이유. 알 매거진에선 보통 사랑과 파티를 말하는 다른 팝들에 비해 BTS는 성공에 대한 아파, 그리고 청춘의 고뇌와 권리 등을 노래하고 팬들과 교감을 한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노래 가사가 이제 수준을 뛰어넘는 거죠, 기존에. 그렇습니다. 청춘에 대한 위로와 공감을 담은 가사는 팬들에게 메시지가 됐고요. 이에 감동한 팬들이 어마어마한 뜨거운 팬덤을 형성한 거죠. 할리우드의 대표 배우 앤 해서웨이, 노래 연기 모두 승승장구하는 테일러 스위프트. 이 아름다운 그녀들의 손톱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스타일의 활용 점정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한다는 네일 아트. 그런데 이들의 아름다움을 완성시키는 분이 일명 뉴욕의 슈스스. 슈퍼스타들의 네일 스타일리스트, 한국인 진순초이 씨입니다. 현재 뉴욕에서 활동 중인 그녀는 할리우드 탑스타를 비롯해 마크 제이콥비, 마이클 코어비 등 트렌디한 뉴욕 컬렉션에서 모델들의 네일을 담당할 정도로 살아있는 전설로 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녀가 미국 패션계에서 섭외 1순위를 차지하며 네일 여신이 된 이유.
그녀의 시그니처 네일 스타일. 깨끗한 바탕에 점과 선으로 포인트를 넣는 동양의 절제미가 미국 뷰티 시장에 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거죠. 그리고요, 한국에서 창조한 네일 트렌드가 전 세계 네일 아트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마치 깨진 유리를 손톱에 연출한 것 같은 글래스 네일, 일명 유리 조각 네일입니다. 정말 유리 깨진 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나 이 열풍의 중심엔 한국과 미국으로 가며 활동하는 박은경 네일 아티스트가 있는데요. 별스타그램에 글래스 네일만 쳐도 피드가 끝도 없이 나옵니다. 아, 저건 진짜 이쁘다. 안 반할 수가 없어요. 보석 같네요. 그죠? 그래서 이 유리 조각 네일을 본 해외 패션지에서는요. 유리 조각 네일은 창의적이고 유니크하죠. 이런 예술은 또 없을 거예요. 라며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아, 저건 진짜 대단하다. 우리가 남자들이라 사실 네일 아트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건 이쁘죠. 잘 저건 모르는데도 알겠지. 저건 되게 좋아 보여요. 아니 정말 반짝반짝거리는 게 신비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죠? 전 세계 미녀들이 엄지척한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뷰티템이 있습니다. 중국의 뷰티 아이콘 배우 판빙빙. 2018년 2월 자신의 SNS에 제가 즐겨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메이드 인 코리아 뷰티템을 딱 하고 올려서 화제가 됐고요. 또 지난 2019년 3월엔 인도네시아 최고 권위의 미인 대회 우승자 프레데리카 알렉시스는 저는 아침 저녁으로 한국의 이걸로 피부 관리해요. 자신의 피부 관리 비법으로 한국의 이 뷰티템을 꼽았습니다. 뭐야? 바로 시트팩입니다. 아, 팩. 아우, 팩 어마어마하죠. 마스크팩 너무 좋지. 요 시트팩을 바리바리 싸가려고 캐리어의 반을 일부러 비워놓을 정도입니다. 어머. 국내 마스크팩 시장의 규모는 약 5천억 원으로 추산되는데요. 그중에 80%가 해외로 수출됐고요. 또 국내 한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2016년부터 3년 연속 시트 타입 마스크팩 브랜드 세계 점유율 1위 역시 코리아 브랜드. 어깨에 힘 좀 주시죠. 아니, 뭐 잘 나가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수치를 들으니까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럼 전 세계인들이 너도 나도 메이드 인 코리아 시트팩을 픽한 이유가 뭐냐? 바로 품질 넘버원, 가격은 더 넘버원. 그리고 기존의 시트팩은 종류가 한정적인 편에 비해 시트팩의 나라 대한민국은요.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어. 아주 별게 다 있습니다. 콜라겐, 태반, 히알루론산, 마요, 홍삼, 백금, 참숯. 수십여 가지 종류로 내 피부 컨디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죠. 자, 그래서요. 비싼 화장품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아요. 나 44살 남자인데 1일 1팩한 지 3일 만에 젊어졌다는 칭찬받았습니다. 100%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코리아 뷰티템으로 세계는 지금 오늘보다 내일 더 예뻐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A사이트를 점령하고 있는 최강 코리아 뷰티템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달팽이 크림입니다. 달팽이. 요즘에 주변엔 한국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이제 해외로 진출했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5년 미국 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식품 생활 유통기업인 T마트와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A사이트에 진출한 국내 M 코스메틱 브랜드의 달팽이 크림이요. 피부 재생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달팽이 점액으로 만들어져서 모공 관리, 노화 방지, 수분 케어 등 올인원 제품으로 소개가 됐는데요. K-뷰티 열풍과 함께 한국산 화장품들이 천연 성분을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피부 미용에 좋다는 입소문이 국경을 넘어서 쫙 퍼진 거죠. 그래서요, 6주간 달팽이 크림 썼더니 여드름이 눈에 띄게 없어졌어요. 벌써 3번째 구매, 코리아 달팽이 크림 땡큐. 이 후기가 구매를 부르고 또 구매는 또 다른 후기를 부르고 세계 여성들이 한국 달팽이 크림에 푹 빠진 거죠.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꿀 피부를 담당하는 한국산 스킨케어 제품들. K-뷰티 제2막을 부탁해. 뭐야? 같은 사람이에요? 화장법이 좀 다른가요? 자, 이미지는 전혀 다르지만 같은 사람. 맞습니다. 자, 이처럼 메이크업 스타일에 따라 전혀 다른 이미지를 연출할 수가 있죠. 자, 요즘 일본에서는 한국인처럼 화장하는 이른바 K-메이크업이 인기. 자, 일본에서는 한때 짙고 화려한 이 갸루 메이크업과 발그레한 볼터치로 일명 숙취 메이크업으로 알려진 이 이가리 메이크업 등이 유행했는데요.
자, 그런데 최근 일본 10대들 사이에서는요. 어제 트와이스 무대 봤어? 너무 예쁘더라. 왜? 왜? 일본 사람이라며. 왜? 40대 변태가 짱뽕을 한다 했지. 아니, 일본 내가 좀 연기를 한다 했어. 여학생. 아, 여학생을 한 거야. 40대 변태 아저씨로 보여요. 변타주시라니 이 사람아. 어제 트와이스 무대 봤어? 너무 예쁘더라. 사쿠라도 르세라핌 활동하면서 더 예뻐진 것 같아. 자신들이 좋아하는 K-팝 스타들을 롤 모델로 삼아 K-메이크업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 중입니다. 그렇다면 일본과 한국의 메이크업,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부 표현. 일본은 기본적으로 이 매트한 무광택 질감의 핑크빛 볼터치로 포인트를 준다면 K-메이크업은 일명 빛이 납니다. 물광 피부라고 하죠. 그렇지. 촉촉하게 반짝이는 투명한 피부를 강조하는 게 특징. 두 번째, 눈화장. 일본은 이 펜슬 타입의 아이라이너로 눈의 끝부분을 자연스럽게 흐려주면서 표현을 하지만 한국은 액체 타입의 아이라이너로 좀 더 선명한 눈매를 부각. 세 번째, 입술 표현. 자, 일본은 베이비 핑크 등 두드러지지 않는 누드 톤을 선호. 하지만 한국은 생기 있는 레드나 밝은 핑크 톤으로 포인트를 주는데요. 두 나라의 화장법은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 사이에서 최근 K-메이크업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야, 근데 진짜 남자들은 사실 여자들 메이크업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자세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몰랐는데 이렇게 딱 비교해서 보여주니까 생각보다 많이 차이 나네요. 차이 많이 나죠. 자, 그럼 여기서 이 퀄리티 높은 K-메이크업을 위해 필요한 게 뭐다? K-화장품이죠. 일본 국민 걸그룹 HKT48 출신으로 현재 르세라핌으로 활동 중인 사쿠라 씨가 K-메이크업의 열풍에 힘을 실었는데요. で、特にこのジベルニってやつはどの韓国のアイドルの方も絶対これを持ってたんですよ、メイクさんが絶中心に。 저걸 본 사람들이 저걸 얼마나 많이 샀을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한국 제품들이에요. 맞아요. 자, 사쿠라 씨의 이 영상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100만 뷰를 기록. 일본 너튜브 인기 동영상 순위까지 오르며 엄청난 화제를 모았는데요. 어마무시한 K-메이크업의 위력에 일본 현지 드럭스토어에 입점한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인기도 더욱더 상승세. 실제로 지난해 국내 화장품 A 브랜드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배나 상승했다고 합니다.